가정법 복습을 해볼까?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가 뭐예요? 조건절은 그래, 있을 성준이가 먼저 해보자. 조건절은 있을 수 있는 말이 되는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은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짓을 한다? 이번에 효경이 어디에 동사를? if절 동사를 그죠? if절의 동사도 그렇고 I wish as if 가정법 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 추측 가정이겠죠? 가정 가정하는 말의 내용을 일부러 어떻게 한다? 한시제 이전 한시제 이전 잘 기억해냈습니다. 보자마자 가정법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그래머존 띄웠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면 가정법과 조건절 중에 조건절인데 시간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해서 만약에라고 얘기하면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즉 이 A번 문장과 B번 문장이 A번 문장은 조건절인데 B번은 가정법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짓을 한다고? 시제를 한 시제 이전으로 바꿔요. 그 가정하려는 말의 내용을 동사를 일부러 한 시제 이전으로 바꾼다. 그럼 C도 마찬가지. 과거에 시간이 있었다면 하면 과거 조건절일 땐 이거 대답하면 멍청한 대답이고요. 과거에 대한 조건절이면 동사에 과거에 그 멍청한 대답이라고요. 과거에 시간이 있었어서 있었다면 하고 조건절을 쓸 때는 자 이건 제 대답을 못하죠. 그럼 기존의 얘기들을 다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냥 외우셨나 보네. 현재나 미래의 일을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형태로 바꿨다고? 한 시제 이전. 한 시제 이전인 과거형으로 바꿨다며. 그럼 그 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안다면 과거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일부러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슨 형태로 바꾼 거야? 과거 완료형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과거 조건절은 동사 형태가 뭐가 될까요? 동사의 과거형이었겠지, 그치? 자, 알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있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 땐 과거의 일은 당연히 동사의 무슨 형태로 썼을 텐데 과거에 동사의 과거형으로 썼을 텐데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알고 얘기하면 과거를 가정하려고 일부러 과거 완료 형태. 과거에서 한 시제 이전 형태면 뭐가 된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로 바꿨다라는 거겠죠. 자, 이 멘트까지는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적어주시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대 또는 과거에 있을 리가 없었던 일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있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면 과거 조건절이 되겠지. 자, 현재나 미래 조건절이죠. 현재나 미래 조건절이라고 얘기했으면 과거 조건절이라고 얘기가 되겠지. 똑같이. 자,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현재나 미래에 있을 법한 얘기에 대해서 if절로 표현할 때는 무슨 문법이라고? 조건절. 그럼 시조부 미연만 공부하면 되겠죠? 시조부 미연 되니? 네. 근데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뒤집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는 있을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면 과거 조건절이겠죠. 그럼 동사의 무슨 형태겠어요? 과거 형태. 그래, 동사 과거 형태였는데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꾼 게 무슨 형태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잖아요. 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냥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만 공부하면 될 수도 있었어서 정확한 이해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과거 조건절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내니까 틀릴 수 있었고요.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혼합 어떻게 됐다고? 섞였다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것만 공부하면 돼. 가정은 언제를 하는데? 과거.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있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었을 리가 없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대 또는 과거에 있을 리가 없었던 일에 대해서 가정하면 그냥 말 편하게 하려고 과거를 가정 이렇게 한 거죠. 과거를 가정하려면 동사를 일부러 과거 완료형으로 바꾸는데 추측은 언제를 해? 현재.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의 주절 형태를 가져오느라 조동사 과거형 뒤엔 동사 원형. 원형이죠. 자, 현재나 미래에 안 그렇거나 안 그럴 것 같은 일, 즉 현재나 미래에 반대로 가정하고 추측은 언제를 추측해? 현재. 현재나 미래에 대해 반대로 추측. 반대로 추측하겠죠? 자, 가정법 많이 어려워하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에 대한 반대로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대로 가정하면 추측도 과거에. 과거에 반대로 추측하겠죠. 자, 그럼 혼합가정법 언제를 가정한다고? 과거.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는데 추측은 현재. 현재를 반대로 추측한다라고 섞여 있네요. 자, 예문 빠르게만 돌려 읽어보자. 어차피 화면 안 보이시니까 예령이가 첫 문장 책 보고 읽어보자. His major work, economics, they would hire hire him. him. 자, were. 자, 비동사는 원칙상 was were 중에 뭘 쓴다? 월. were. if절에 동사 과거형 들어갔다고 무조건 가정법 과거인 게 아니라 자, if절에 동사 과거형이라고 무조건 뭔 아니라고?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 조건절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고3쯤 될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동사 과거형이라고 가정법 과거 하면 틀리라고 또 나 같으면 내겠다. 가정하는 말의 내용이 전혀 아니면 가정법이 아니겠지. 자, 그래서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라면 근데 이게 과거의 경제학이었다면이 아니라 지금 경제학이라면의 뜻일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경제학이야 아니야? 경제학 아니니까 경제학이라면이겠지. 자,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뭐 하고 있어? 가정하고 있고 they would hire him. 그들이 그를 고용할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니까 고용을 해 안 해? 아니요. 안 할 거다라는 것 같고요. 자, 밑에 예문 수경이 책 보고 읽어보세요. 너가 내일 올 수 있다면 came이 아니라 come 하면 무슨 문법이야? 조건절이 되겠지? 네, 지선이도 잘 왔고요. 택시 타고 바로 왔는데 조금 걸렸어. 버스 타고 왔니?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가 처음에 안 잡혀서 아, 콜도 오늘은 잘 안 잡힐 거야. 잘했고요. 우선 수업 간단하게 복습해 드리는 중이니 여기 다시 보시면 되고요. 지선이는 그럼 저번 과제 내준 거 기억해서 해왔니? 단어 외우고 응. 모의고사 문법은 어디 풀어왔어요? 모의고사 이제 안 해갖고 모의고사는 짜서 풀어왔고 가정법 풀면 같이 듣지 않았니? 네 이거 들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162에서 166쪽 풀어오기로 했고 프린트는 12단원은 없으니까 13단원 풀어왔을 것 같은데 안 풀어왔니? 문법에 손도 안 댔어요. 162에서 166쪽 풀어오기로 했고 프린트는 12단원은 없으니까 13단원 풀어왔을 것 같은데 안 풀어왔니? 문법에 손도 안 댔어요. 162에서 166쪽 풀어오기로 했고 프린트는 12단원은 없으니까 13단원 풀어왔을 것 같은데
빨리 대답하는 게 좋아. 오히려 대답 안 하면 더 열받으니까. 수행평가 음.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잘 각자 이유들이 있겠지만 조금 힘이 빠지네요. 뭐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그냥 뭐 잔소리하지 말고 진도나 나갑시다. 자, if you came tomorrow. 자, 내일인데 came이 됐다는 것 자체에서 아 무슨 문법이구나라고 눈치를 채. 가정법. 가정법이구나라고 눈치를 채겠네. 과거 조건절일 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투모로우. tomorrow가 있으면 왜 과거에 대한 조건절일 리가 없어? tomorrow가 왜? 미래니까. tomorrow는 미래를 의미하니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는 반드시 조건절과 가정법 중에 가정. 가정법으로 봐야 되니까 얘는 come, came 나오면 무조건 came이지.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도 그래, 가정법까지 나갔다. 그래 뭐 수행평가 다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키가 크다면 키가 크니까 얘기해? 안 크니까 얘기해? 안 크니까. 안 크니까 얘기하죠. 그 이미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안 돼요. 그럼 조건절과 가정법 중에 가정. 가정법이겠죠? 이걸 진짜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번에 수업했고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업 듣고 헷갈렸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 금방금방 공부가 될 거고요. 뭐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서 뭐 이유들은 많은데 그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키가 안 큰데 크다면이니까 조건절과 가정법 중에 가정법이고 로또에 당첨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첨될 안 돼. 리가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조건절과 가정법 중에 가정법. 근데 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현재. A번은 현재, B번은 will 언제? 미래. 미래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아니면 언제를 의미한다? 현재.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하거나 또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건 미래로 볼 거 아니야. 굳이 구분하면.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있었던 일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나 또는 과거에 실현할 수도 있었던이 아니라 과거에 실현했을 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반대로 즉 실현할 수도 있던 일의 반대는 실현할 수 없었던 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외우지 말고 말을 이해를 해야죠. 본인 두뇌를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때 기초학력 쌓던 시기였던 친구들이 왜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라면 그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당연히 초등, 고학년, 중등일 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나마 좀 말짱한 두뇌를 갖고 있을 거야. 본인들 두뇌를 개발해야죠. 그냥 과거 사실에 반대해도 되지만 과거에 실현했을 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가정 이게죠. 가정.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저 보시면 이거는 근데 과거 시점들이 나와야지만 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를 알겠죠. 이 문장만 갖고는. 근데 앞뒷 문장에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지 티를 내주지 않을까? 이 문장 한 문장만 주시고 가정법 구분하라는 시험제가 나오진 않잖아. 앞뒷 문장에 무슨 시점인지 알려주지 않을까? 내가 진실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 당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당시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되겠죠? 지선이 또 따라오니? 배우려고 왔으면 이제 본인들도 집중하시고 참여하시고요. 그럼 지선이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일 때 가정법의 기본 규칙이 뭐야? 기본 원리가 뭐야? if절의 동사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동사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저번에 배웠죠? 뭐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가 됐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든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어떤 형태로 바꾼다? 안 적혀 있니? 과거. 수업 들었니 저번 시간에? 한 시제 이전. 그래, 한 시제 이전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자, 현재나 미래의 일은 무슨 형태로 써야 정상이야, 원래는? 너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야. 가정법 적혀 있는 거 앵무새처럼 울프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현재의 일은 동사 무슨 형태로 써야 돼? 현재. 근데 조건절에서의 미래의 일은 무슨 형태로 쓴다고 외워야 돼? 조건절에서 미래의 일도 현재. 현재형으로 쓴다고 해서 시조부미연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번 시간에도 막 1시간 반을 떠들었습니다. 가정법 가지고. 근데 복습을 전혀 안 하시고 하면 시간 지나서 머리에 남아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배웠던 거 복습은 하셔야 머리에 뭐가 남을 겁니다. 조건절에서 현재나 미래의 일은 다 같이 원래는 조건절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일은 동사의 무슨 형태로 쓴다? 현재. 현재형으로 쓰는 게 정상이잖아, 그지? 듣고 있니? 너 얘기하는 거야, 지선아. 공부 안 하면 정신 차리게 할 때가 됐죠. 현재나 미래의 일은 조건절일 때 동사의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고? 현재. 원래 그런 거야. 외워서 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일은 동사 현재형, 미래의 일도 조건 부사절일 땐 미래의 일도 무슨 형태로 쓰기로 했다고? 현재형. 근데 가정법이 될 때는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짓을 한다고? 한 시제.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면 현재형에서 한 시제 이전 형태는 과거형이죠. 그쵸? 지금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조건절을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과거에서 한 시제 이전 형태가 뭐예요? 과거 완료 형태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지능의 부족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지능 개발을 하시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지능 지수가 높아지겠지.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가정법이 혼합됐겠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혼합가정법 다 공부하지 말고 딱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가정은 언제를 가정해? 과거. 과거를 가정하느라 일부러 동사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로 바꾸고 추측은 과거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현재를 추측하느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원형. 자, 다음 다 같이 조동사 과거형 이건 뭐예요? 라고 기억들 나세요? 약간 조건절에 대해서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 추측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해야 되니 추측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보다 약해진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싹 다 설명했으니 지금 설명 들은 내용들 다시 정리하시고요. 기존 인원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기억나실 것 같은데 늦게라도 잘 아는데 바로 좀 정신 차리자. 자, 지선이는 분위기가 왜 오늘 그지같이 싶겠지만 단어 시험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지선이 다시 가정법, 특히 if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일부러 무슨 짓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동사를 한 시제 이전으로 쓴다. 그래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다 같이, 그럼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꿨다라는 점에서 가정법 과거면 가정법 과거는 언제를 반대로 가정한다? 현재. 현재나 미래.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라고 불린다? 과거의 일을 가정해서 다시 형태가 과거 완료 형태래서 가정법 과거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불려? 옆에 거 보고 읽으면 멍청한 거고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거야? 동사가 동사 형태를 과거형으로 바꿨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는 동사 형태를 과거 완료로 바꿨다. 왜 그렇나 봤더니 왜 이런 형태로 바꿨나 봤더니 일부러 어떻게 바꾼 거야? 한 시제 이전. 일부러 한 시제 이전으로 바꾸면서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 가정법입니다 라는 걸 상대방이 알게 하는 거라고요. 됐니? 근데 조동사 과거형인 이유는 뭐라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가정법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가정하는 말의 내용을 동사 형태를 일부러 한 시제 이전으로 바꾸고 추측의 경우는 조동사 무슨 형태다? 조동사 과거형이다 라는 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정리했었어요. 정리 안 돼 있으면 또 별표 치고 또 다시 쓰시고 기본 중에 기본 원리 있고요. 가정법에선 동사 형태를 한 시제 이전 형태로, 그러니까 가정할 때는 가정하는 동사 형태를 한 시제 이전 형태로, 추측을 할 때는 주절에 추측할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오면 틀리다는 얘기야? 현재요. 그럼 그게 시험제로 나오겠지. 가정법 관련해서 언제를 가정하고 언제를 추측하느냐에 따라 형태 구사를 똑바로 할 때 고2면 이제 혼합가정법도 원래 내야 돼요. 하도 요즘 영어 실력들, 영어 문법 실력이 하도 안 좋아져서 문법은 점점 쉽게 냅니다. 뭘 쉽게 내는 편인데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니까. 자, 성준이 if his major 읽어볼까요? If his major had been economics, they would have hired me. 과거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근데 앞뒤 문맥에 나와 있었겠지. 자, 밑에 직설법입니다. as절로 나타내 준 게 직설법이고, 저번에 얘기 안 한 거. as가 지워진다면 점 끝나고 so 해서 두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as 자체가 무슨 뜻의 부사절 접속사일까? 뭐야? 원인 이후에 부사절 접속사일 겁니다. 뜻이 뭐예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겠지. 한 명만 수업 듣니? 한 명만 대답하지. 자, 그의 전공이, 자, 가정법 과거 다시 봅니다.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기 네. 때문에 as가 뜻이 뭐라고요? 원인, 뭐뭐 때문에. 그럼 as가 지워져도 앞 절이 원인과 결과 중에 원인, 그럼 뒤에 절의 내용이 결과. 두 개 문장으로 바꿀 때 그래서 so, does, therefore 뭐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so, as a result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중딩 때처럼 쉽게 내시려면 직설법을 주신 다음에 if절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영작하시오. 그럼 무슨 문법으로 바꿔 쓰란 얘기야? 많이 너무 어려웠나? as 절을 준 다음에 if절로 바꿔 쓰라고 하면 무슨 문법으로 바꿔 쓰란 얘기라고? 그래, 가정법으로 바꿔 쓰란 얘기구나 하고 알아보시겠나요? 자, 그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이 책에 적혀 있는 게 그런 이유겠죠? as절로 준 내용을 if절로 바꿔 써라. 무슨 문법으로 바꿔 적으란 얘기라? 가정법으로 바꿔 쓰란 얘기라. 형태 어떻게 형태 바꾸는 거였지? 하고 맞추셔야겠네요.
다시 효경이 그 밑에 As you gave me information, gave me the information, I could finish the report. 이때 could는 추측의 could가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동사 과거형이지만 지금 추측이 아니라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 같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너가 나에게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나는 리포트를 끝낼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능력이었겠네요. 그죠? 똑바로 공부하실 거면 아 정말 과거를 의미하고 과거를 의미하는구나. 따졌기 때문에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고 과거를 반대로 추측하겠죠? 또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과거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뭐 한다고? 과거의 능력, 실제 해냈다.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가정하고 추측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떻게 가정을 한다고? 있었던 일에 대해 반대로 가정하니까 반대로 가정하니까 뭐가 붙어? not 반대잖아요. 반대 not의 반대니까 not이 지워지고요. 멍청하게 반대로 가정한다는 걸 까먹어서 틀려서 가져오는 친구들도 꽤 됩니다. 시제 형태 바꾼다까지는 기억하는데 내용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형태만 바꾸니까 틀려서 가져와요. 당연히 빵점이죠. 부분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너가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리포트를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추측인데 또 반대로 추측하죠. 됐나요? 네. 자, 복습하는데 시간 엄청 쓰고 있고 또 IUC S가 20화 가정법 멍청하게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써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울 거면 어떻게 외워야 돼? 언제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당시. 언제 당시야? 주절 당시. 주절 당시라고 말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주절과 같은 때의 일, 주절 당시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주절보다 이전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뭔지 모르겠으면 우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번에 분명히 설명했고요. 당시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이전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저희 그림까지 그렸었는데 이건 다시 설명 안 할 거고요. 자, 예문. 다시 예령이 I wish 첫 문장 읽어보세요. I wish that I had time to read the books I want. wish가 되든 wished가 되든 동사 과거형이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럼 언제를 가정한다? 주절 당시. 자,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다라고 지금 바라잖아요. 지금 wish 한다죠. 근데 wish 했었지. 언제? 그때 나한테는 그 당시가 언제야? 그때 나한테는 그 당시의 과거가 과거 시점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나한테는 언제의 일을 가정한다? 그때 나한테는 현재의 일을 가정하는 거라서 현재 사실에 반대 어쩌고 공부해도 되는데 많이 헷갈리면 그냥 당시 이전이라고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설명 처음 듣는 분은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wish가 됐든 wished가 됐든 동사 과거형이면 가정법 과거, wish든 wished든 had pp 과거 완료면 가정법 그럼 언제를 반대로 가정한다? 주절보다 이전의 일. 저번에 다 읽었었죠? 빨리 합시다. I wish that I had time. I wish that I had time. 뭐 하시는 거야? I wish that I had time. I wished that I had time. 다음 예령이 읽어보자. I wish I wish that I had more time to talk with you. 언제 그랬길 바라는 거야?
위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전. 이전이야. 과거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주절 시점보다 이전. 이전. 그 위시 드여도 언제를 가정해? 주절 이전. 주절보다 이전이야. 멍청하게 현재 과거 이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IBC는 as if든 언제를 가정한다고 대답해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는 언제를 가정한다? 정시. 주절 당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보다 이전. 이전입니다. 외울 거면 똑바로 외우시고 이해하실 거면 그 사람한테 그 당시가 그 사람한테는 현재, 그 사람한테는 이전이 그 사람한테는 과거라고. 위시드로 봐도 바랬던 나는 그 당시의 일을 가정할 때 그 당시가 바랬던 나한테는 현재고, 바랬고 행동했던 나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정하면 그때 기준으로 이전이면 그때의 나한테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복잡하니 현재 사실에 과거 사실에 반대, 공부하기 복잡하면 당시 이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고, 사실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if 가정법도 사실은 당시를 가정하느냐 이전을 가정하느냐의 설명이 먹힌다고요. if절은 항상 사람은 현재라는 순간을 살아가니까 항상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기를 응용을 해보자. He said 하든지 또는 I said, I thought 나는 생각했었다 다음에 큰 따옴표 나오면 이건 직접 화법이면 그 당시 했던 말 그대로 바꾸면 되죠. 아까 요 예문들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책에 있던 예문 그냥 좀 짜증나 있는 상태라 미안하긴 하지만 같이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겠지. 그 따옴표면 그지? 네. 얘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he said that 절 해놓고 if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절 시제의 일치에 따라서 막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막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시제 일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언제를 가정하면 주절 당시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주절보다 이전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하면 돼요. 시제 일치 멍청하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if 가정법만 쓴다는 얘기는 저자 입장에서 나죠. 나는 생각한다 아니야 항상. I think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아니야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따라온 거고요. 글 쓰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if절을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현재 말을 하잖아. 그 사람은 현재 글을 쓰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당시면 현재 사실이 반대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전이면 과거 사실이 반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화법 전환까지 해서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내신에 나오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지. 학교쌤이 얘기를 해주시겠지. 그래서 외워서 맞추는 거잖아. 내신은 사실. 그죠? 좀 많이 어려운 패턴이라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원래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당시의 일에 반대로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이건 지금 주절이 안 보이는데 억지로 만들어낸 거잖아. I think 또는 I write. 나는 생각한다. 나는 쓴다. 나는 말한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절 시점이라고 주절 시점이든 그 당사자 기준으로 당시를 가정하면 당시의 반대로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당사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겪는 당사자야. 그 일을 겪는 당사자가 당시의 일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분들은 이렇게 따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if 가정법은 현재 미래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또는 혼합 가정법 이렇게 외우시고, IBC as if는 당시 이전으로 따로 공부를 하셔도 입시 영어에서는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영어를 평생 쓸 거 아니면 수능 점수 잘 나오게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거고,
영어를 좀 평생 쓸 것 같으면 제대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is English sounds perfect. 주절 시제가 언제야? 현재. 주절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필요 없고 언제를 가정하면 주절 당시. 당시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라고요. As if he were from England. sounds든 sounded든 당시. 자, 그다음에 her back is badly burnt. 등이 그러니까 뭐지? 햇빛에 탔다. She looked as if she had lain in the sun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햇빛에 쏘였던 것 같다는데 그래 보이는 것보다 햇빛에 누워 있던 건 그 이전이라는 거죠. 됐니? 네. 또 이거 복습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160쪽은 채워왔겠죠? 포인트 1, 2, 3 중에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럼 포인트 1이 왜 hadn't가 답이 맞아요? 어디 보고 맞출 수 있어? 주절. 주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형의 PP. have pp면 다같이 언제를 추측한다? 과거.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야. hasn't reacted라는 형태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긴 한데 다시 어쨌든 더 깊게 설명하지 말고 주절의 형태를 보면 형태를 봐서 어떤 정보를 꺼낸다?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어떤 정보를 꺼낸다? 시제. 어느 시점을 추측하는지를 알아내야 언제를 가정하는지 알 수 있겠죠? 과거를 반대로 추측하고 있으면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중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이겠죠? 그다음 밑에 예문은 If I had a day off from work, I would go to the beach.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면 즉 주절의 형태를 보고 뭘 찾아낸다? 시점을 찾아내면 언제를 현재랑 미래를 반대로 추측하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답이 뭐 아니면 뭐예요? 가정법 과거 아니면 혼합 가정법일 수 있을 텐데 직장에서 하루 쉬었었다면이 아니라 하루 쉰다면 쉴 수 있다면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미래를 가정하니 그냥 가정법 과거네요.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 형태를 보고서도 주절 형태를 보고 가정법 if절 형태를 맞추고 거꾸로 가정법 if절 형태를 보고 주절 형태를 맞춰 써야겠죠? 됐니? 네. 다음 과거에 대한 가정 어쩌고는 뭐 가정법 과거를 해석하라는 얘기고 혼합 가정법 얘기 나와 있는데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now 점심 식사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전 과거 얘기하는 거고 now는 일반적으로 현재니까 가정은 언제를 하고 과거를 가정하고 추측은 현재. 혼합가정법이구나. 자, 가정법 문법 처음 배우는 거는 고1 학원 다니는 애들은 중2 중3 학교에서는 중3 고1 때 가정법을 가르치는데 중3 때 자꾸 안 가르치시니까 학교생들이 주로 고1 때 가정법 자체를 배우는데 조금 더 심화해서 혼합가정법이니 어쩌고는 이제 고1 때 배우죠. 고1, 고2 때 배웁니다. 자, 고2 때쯤엔 혼합가정법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즉 가정법인지 if가 직설법이면 무슨 문법으로 불러? 가정법 말고 직설법을 말을 바꿔서 아까 처음 공부할 때 뭐와 뭐를 구분하기 위해 형태를 바꾼다 이랬었어요. 조건절이라고 저번에도 썼습니다. 네,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고 어쩔 수 없고 자 직설법 고들직 발을 직자 써서 왜 직설이라고 표현하냐면 가정의 반대말 아닐까요?
가정, 직설, 가정, 기정 이렇게 저번에 했을 텐데 직설, 왜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직접 뭐 대답을 해보려고 해봐. 가정, 직설. 있는 그대로 똑바로 얘기할까? 그래, 있는 그대로 똑바로 얘기한다. 뭐 있었던 일 직접 얘기한다. 뭐 이래저래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직설, 직설의 반대가 가설 아니야? 한자로 생각하면 직설, 가설, 가설 임시로 그렇다 해봅시다라는 게 가설 아니야? 그 직설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을 법한 일, 있을 리가 없거나 희박한 일 됐니? 뭐 전제 어쩌고 돼 있는데 밑에 예문을 보라는데 오늘 밤 눈이 온다면 근데 지금 언제야? 여름인데 오늘 밤 눈이 온다면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말이 안 돼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 밤에 눈 온다는 예보가 있던 겨울이면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직한 얘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추측을 하는 건 가정법 조건절 중에 조건절.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가정하고 만약 그럴 경우 어떨 텐데 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는 가정법. 그래서 조건절과 가정법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원래 스스로 눈치를 채야 돼.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책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런 거를 눈치채라고 지금 세류가 교재를 준 거잖아요. 교재 내용만 잘 따라가도 공부가 되게끔. 까놓고 선생님이니 뭐니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스스로 막 하는 습관이 잡혀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Scaffolding 해가지고 비계 설정 이론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더 빠른 성장을 도와준다 뭐 이런 건데 본인들이 저거 해보려고 하셔야죠. 자, 가정법이기 위해서 투나잇은 오늘 밤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도 무슨 형태로 쓴다 그랬어? 원래는 시조부미형 원리상 동사 현재형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어떻게 했다? 과거, 한시제 이전이 과거, 과거형으로 바꿔놨구나. 가정법이려면 무슨 짓을 한다? 한시제, 한시제 이전으로 바꾸는구나를 요 설명 같은 데서 눈치를 채야죠. 생각을 해버릇하면 자꾸 알아내게 되겠죠. 요즘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쉽게 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뇌 개발이 덜 된다고 합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더 좋은 교재,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쌤들을 만나면 니네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나는 계속 질문을 던지죠. 다 떠먹여주긴 싫어서 차려주고 떠먹어 가져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 동사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가 가정법의 포인트구나. 근데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은 동사 무슨 형태인데? 과거형인데 일부러 무슨 형태로 바꿨다? 과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f 가정법도 그렇고 I wish as if 가정법 말고 기타 등등 그 어떤 형태가 됐든 모든 가정법의 근본 원리 첫 번째는 뭐다? 가정하는 말의 내용에서 동사 형태를 한시제 이전, 그 다음에 추측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조동사 과거형입니다. 왜냐면 약하게, 약하게 추측해야 되니까. 그거를 세리 교재에서는 약간 요 가정법 직설법에 가정법 밑에 가정법 과거 완료히 해가지고 전체 통일을 시키는 걸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를 채라고 냅둔 것 같아요. 됐니? 네, 자, if가 생략되면서 뭐와 뭐를 바꾼다?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꾼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자, if 자체가 조건절도 되고 가정법도 되죠. if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 원어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꼭 가정법이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주로 가정법일 때야. 이 동사들이 엄청 중요해. 동사가 중요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는 거죠. 최대한. 왜 도치를 시킨다? 왜 중간이나 뒤에 있던 걸 자꾸 앞으로 보내? 강조하려고
도치시킵니다. 강조를 위해서 도치시킬 때 우리 문법 책에서는 뭘 도치라고 불러? 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는 걸 우리는 도치라고 불러요. 원래는 뒤에 게 앞으로 가는 게 도치인데 우리는 공부 편하게 하려고 뭐만 도치라고 부른다고? 동사가 주 앞으로 가는 걸 도치라고 불러요. 한국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기로 한 거야. 영어 원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should가 왜 중요한데요? if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말이 빠지고 왠지 분사구문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분사구문도 접속사 별 필요 있어 없어? 똑같은 원리겠지 그럼. 분사구문에서 배운 원리가 여기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래서 와씨 그럴싸해. 와 내가 스스로 이걸 생각했어. 와 나 존똑 이런 거 쓰란 말이야. 스스로 생각하진 않고 내가 반쯤 줬지만 자 분사구문도 생각이 났다면 CF 컨퍼레이션 분사구문에서도 접속사 별다를 필요 없으니까 생략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외운 애들은 이걸 생각을 못 해내죠. 그냥 외운 애들이 어른 돼서도 머리가 똑똑할까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어른 돼서도 똑똑할까요?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그러니까 IQ 여기 IQ 있고 나중에 일할 때 IQ가 좀 다르지. 이건 뭐 학습적 지식, 학습된 지식, 실천적 지식 뭐 어쩌고 하는데 서로 관련이 있어. 자, should you need, if you should였는데 접속사 빠지면서 should가 더 중요해. 어디로 보내? 앞으로 보내는데 그럼 if 빠지고 안 보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if 뺐어. 그럼 you should만 그냥 쓰면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should you 자리에 should you냐 you should냐 구분하라고 둘 중 하나 구분하라고 되겠지. 왜 should you가 돼야 돼? you should가 아니라 you should라면 뭐도 있어야 돼? if도 있어야 돼. 근데 should you는 왜 if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if가 빠지면서 도치구문을 만든 게 생각나서라도 if가 빠져도 됐구나. 됐니? 자 다시 윗문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하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맞출 준비를 내가 해야 될까? 뭐 thinking for thinking이 뭐 메타인지라네. 메타코그니티브 스킬스. should you랑 you should 돼 있어. 근데 왜 should you냐면 if 빠지고 도치시키는 건 되는데 you should는 왜 안 돼? 주어 동사 어순이려면 뭐가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if가 왜 필요해 애초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됐니? 접속사가 있어야 절과절이 이어지는데 if 생략에 의한 도치구문 어쩌고 때는 생략시켜서 도치시킨 거니까요. 시험 문제 당 맞출 생각을 또 하시면 되고. 단어 시험 시간 길게 주고 일부러 조금 기다리기도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좋은 얘기만 하면서 진도 나가도 되는데 내가 성깔이 그렇게 좋게만은 잘 안 가져가고 싶어 해요. 공부가 돼야죠. 자 밑에도 잠깐 이렇게 오디오 채우는 사이에 막 받아 적으시면 되고요. If she had gotten proper care, 적절한 돌봄을 받았더라면인데 if를 빼면서 어떻게 했대? had she gotten.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had she 같은 she had 같은 돼 있을 거야. had she 자리에 she had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얘기했던 거 주어 동사의 밑줄을 같이 쳤다. 주어 동사의 밑줄 같이 쳤다. 그건 무슨 문제라고 웬만하면? 도치예요. 주어 동사의 밑줄이면 도치고요. 단어 둘 이상의 밑줄 치면 어순 문제죠. 단어 둘 이상의 밑줄 치면 어순 문제. 그 중에서도 주어 동사 또는 주어 조동사 밑줄 치면 어순 중에서도 무슨 문제? 도치 문제겠구나라고 원래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 지금 대답은 하시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겠지 너희가. 어른 돼서도
어떤 업무가 주어질 때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해 내시는 인재가 되시면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집니다. 자, 챗GPT나 로봇가 다 할 거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개발 거의 끝났어요.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는 로봇가 할 겁니다. 일자리 없어요, 그런 거. 처음 하는 일, 좀 자꾸 응용해서 뭐가 자꾸 일이 바뀌는 일, 그걸 인간이 하겠지. 의사니 판검사니 싹 다 대체될 건데 그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풀어온 사람 기준으로 나갑니다. 161쪽 질문. 기말 대비 끝나고 다시 질문을 받으시면 되는데 다시 설명할 건 아니니까. 풀어온 사람이 2명 아니야 그럼? 효경이도 풀어왔니? 그럼 이제 둘은 풀어왔어요? 지선이도? 아까 안 했다 그랬나? 그냥 한 사람들 질문해 보세요. 161쪽. 자, 너밖에 없어.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162, 3쪽. 원래는 162쪽을 마저 설명하고 162쪽부터 166쪽까지 질문 받으려고 했던 거죠, 원래 수업은. 근데 그냥 복습을 했어요. 저번 수업이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냥 수업을 했고요. 자, 성준이 물어보세요. 여기도 없습니다. 166쪽까지 아예 없다고요? 164쪽에 있어요. 자, 164쪽 배를 찾아가시고요. 거기서 17번 마지막 문장의 끝 부분에서요. 17번 끝부분에 Even after they were corrected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분까지 가정법 문장으로 포함이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했습니다. 자, if절이 지금 가정하는 거죠. 근데 even after는 심지어 뭐뭐한 이후에도지. 이거는 가정법일 필요가 없는 게요. 그들이 수정받은 건 가정하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실제 이전에 발생한 일이죠. 네. 이거는 직설과 가정법 중에 그럼 직설법이요. 직설이니까 이건 가정법의 일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전체 해석을 해보자. Some teachers believe that, 자, 믿는 건 지금이야. That if the children were allowed, had been allowed to guess an answer incorrectly. 갑자기 이전을 가정할 필요가 없겠죠? 학생들이 허락된다면 추측하도록, 대답을 부정확하게 추측하도록 허락된다면 틀린 답이어도 되니까 대답을 해보자 라고 나도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기억할 거야. 오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나 중에서는 어디를 보고? 주저 형태를 보고. 무슨 형태니까? 과거형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언제를, 현재나 미래를 반대 쓰든 안 쓰든 자기 마음이에요. 추측하니까 언제를 가정해야 돼? 현매 과일과는 똑같이 있어. 이거 골랐겠죠? 예를 들면 만약 그들이 추측했다면 전체적으로 맞추면 이미 가정법 과거였으니 여기서도 웬만하면 가정법 과거겠죠. 웬만하면 문맥상으로도. 근데 그럼 틀리라고 낼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아이들이 추론했다면 4 플러스 4 4 플러스 4 equal 6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억했을 거야? 기억하게 될 거야? 하게 될 거죠. 미래잖아요. 현미반과 현미반수인데 이거는 현미반과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반대로 추측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필요 없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오답을 하도록 허락하면 오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답을 추론하도록 허락해주질 않는다라는 나쁜 선생님들 입장이었을 거예요. 기출 질문일 겁니다, 아마.
그들이 수정된 뒤에도 자, 왜 물어봤냐면 언제라고 지금 보고 있어? 현재. 현재나 미래라고 보고 있잖아. 이것도 현재나 미래로 보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이 뭐뭐한 이후에도 근데 교정 당하는 건 왜 과거로 봤죠? 과거에 교정 당했는데도 과거에 한 시점에 교정 당했는데도 앞으로도 뭐한 지금 또는 앞으로도 뭐한다? 4 더하기 4는 여전히 6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건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가정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됐니?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실제 있었던 일 또는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면 가정법과 직설법 중에 직설법, 즉 가정법과 조건절 중에 조건절이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도 문제를 푸셔야 돼요. 혼합가정법에 일부러 내가 여기 섞어준 게 if절에 now 집어넣고 주절에도 now 집어넣는데 내가 지금 아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아는 건 실제로 알아요? 아닌데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내가 아는 걸 알았더라면 팩트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걸 동사 형태를 바꿀 이유가 없죠. 지금 아는 걸 지금 안다면일 리가 없으니 알았다면 과거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텐데 그래서 팩트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예문도 하나씩 드렸고요. 17번 질문하셨고 165, 166 질문 먼저 하시고 시험 끝나고 다시 나가겠지. 오늘 안 온 사람 또 둘 있고 이러니까. 이유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꽁얼꽁얼대서 미안한데 점점점 학습량이 줄어. 지금 학습자들이 매해 학습량들이 줄어가는 것 같아. 학교에서 더 많은 걸 시키는 건지 너희가 점차 이제 학습 능력이 좀 이제 부족해지는 건지 코로나 거치면서 같은 시간 내에 해내는 능력이 부족해진 건지 학교에서 더 많은 걸 시키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 잠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하라고는 나도 말하기 싫은데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제대로 하는 연습을 해봐. 그게 업무 능력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어른 돼서도. 잠깐만 쉽시다.